안녕하십니까. 온수대통 부동산 민태원입니다. 네, 오늘은 철원 토지 농지 투자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 토지는 어떠한 목적에 적합한 토지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지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는 누구라도 원하는 땅이다. 이런 용도의 이제 목적을 가진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뭐 목장을 하기에, 방목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뭐 어떤 그 물류 창고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다. 이런 토지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철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그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된 논도 있고 경지 정리되지 않은 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래 가치라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뭐 통일이 되면은 철원이 어떤 그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커다란 도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도시 개발이 되게 되면은 뭐 환지를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현재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사는 토지가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과연 어떤 용도로 적합한 토지인가를 보고 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철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 짓는 목적으로 이제 현재 대부분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지 정리되어 있는 논이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비싸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정리가 안 된 논 같은 경우에는 평당 2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정리 안 된 논 같은 경우에도 뭐 농사 짓기가 수월하다고 하면은 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정리가 안 된 논 같은 경우에도 지적도상 도로를 통해서, 현황도로로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지적도상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땅을 예로 들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지적도상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이 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필지 여기 이 필지를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외지인께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농사를 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 주변에 물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농업 용수를 갖다가 끌어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가 외지인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 물을 공급을 안 해줄 확률이 높고, 그죠? 그리고 모를 내거나 추수를 한다고 해도 남들이 모를 내기 전에 모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벼를 베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어가는 현황 도로도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주변에 농사 짓는 분한테 도지를 주고 도지를 받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농사를 직접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지만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만약에 나쁜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필지에 이렇게 걸쳐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황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논이 하나, 둘, 셋, 넷, 5필지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사서 이거를 가지고 논둑을 만들고 경작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측량을 한 다음에 이 모양대로의 이거를 갖다가 둑을 싸가지고 농사를 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계가 들어가서 모를 내거나 추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질 수 없고, 이 또한 도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지적도상 모양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철원은 기계와 영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상관없이 논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밀어서 농사를 질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도상 모양과 네, 여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도상 모양과 땅 모양과 크게 다른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황도로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지적도상 도로보다는 현황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은 토질이 과연 농사짓기에 적합한 토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이제 80평, 저기 200평에 쌀이 80kg가 4개가 나오는데, 이런데 이제 뭐 토질이 안 좋거나 한 곳 같은 경우에는 3가마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농사 소출이 잘 안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감액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토지의 특성은 전방 지역이나 후방 지역이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물되기 좋고 차되기 좋고 농사짓기 편한 곳이 되면은 뭐 매입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나 지적도상 도로와 상관없이 이렇게 논을 밀고 이렇게 뜨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지적도상 도로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 했을 경우에, 이 현재 여기 이 필지를 도로를 갖다가 점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토지주의 승낙이 없이는 이 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현황 논으로 이용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도상 도로만 믿고 구입하는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일부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추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